네, 오늘은 수업방 역사, 을지문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고구려의 위인 중 가장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나름의 그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을지문덕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네, 을지문덕은 고구려 영양왕 때 활약한 전쟁 영웅입니다. 고구려와 중국의 수나라 전쟁 당시 고구려를 침략해온 수양제 100만 대군으로부터, 실제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보다 좀 더 많아요. 고구려를 지켜낸 불세출의 명장입니다. 실제로 쳐들어온 건 한 113만 명 정도가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수나라 역사를 기록한 수서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우리나라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도 아주 정확하게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3만 명은 순수한 전투병들만 포함했을 경우를 말하고요. 뭐 보급 부대라든지 후방 부대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까지 병사들이 늘어납니다. 그러한 어,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수나라에서 100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 이후에 100만 이상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는 한 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1차 세계대전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 몇백 년 전에 100만 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굉장히 뼈아픈 것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의 역사책이 전부 다 불타고 그와 관련된 기록이 좀 많이 삭제가 돼요. 을지문덕과 관련된 기록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역사책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록은 살수대첩과 관련이 있는 살수대첩 때 활약을 한 을지문덕에 관한 기록이 밖에 없어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을지문덕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고구려에 쳐들어온 수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내용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수나라는 황건적의 난 이후로 대강 치면 한 400년간 지속된 중국의 분열을 끝내고, 만약에 뭐 서진 이후라고 보면 한 200년간 지속된 중국의 분열을 끝낸 국가입니다. 중국을 하나로 간만에 통일한 국가인데, 이 수나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초대 황제였던 수나라 문제, 이 황제의 이름입니다. 수문제, 실제 이름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이름인데, 뭐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당시 초대 황제 수문제의 노력으로 인구 약 5천만 명의 초강대국인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뭐 그런 과학기술이 막 눈부시게 발전했던 나라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의 숫자가 곧 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대강 이 수나라는 미국하고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수 문제고요. 이름은 문제인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던 분으로 수나라를 굉장히 잘 경영하신 분입니다. 이분 굉장히 근검절약하시면서 나라 운영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 문제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데 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은 수양제라는 사람인데, 얘는 중국 역사사에서 완전 폭군으로 유명한 폭군 중에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기록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패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잔머리가 잘 돌아갔다는 소리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막 어떻게든지 간에 이유를 잘 갖다 붙여서 사람을 잘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산, 말 그대로 막장 중에 막장 황제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막장 중에 막장이 황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는 수나라를 초강대국으로 키워준 상태에서 얘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줬다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흥청망청 이제 쓸 거거든요. 이 수양제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줬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운하라고, 뭐 중국에 있는 북쪽에 있는 황하라는 강과 남쪽에 있는 양자강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인공강을 지금으로부터 한 천 몇백 년 전에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구를 한 몇 천만 명 이상을 투입해서 한 8년 만에 그러한 엄청난 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죽은 사람이 벌써 한 몇백만 명일 겁니다. 이거 강 같은 거 만들면서요. 그 다음에 얘가 막 남쪽으로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얘 배를 끌면서 뭐 얘 배를 막 끌어주고 물속에서 작업을 해서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썩는 거를 바라보면서 뭐 일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정말 폭군이었죠. 이런 폭군이 하필 고구려의 이웃 나라였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구려는 뭐 배우셨겠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여서 수나라를 황제국으로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고구려는 이제 빳빳하게 버티고 있었죠. 조공을 안 갖다 바치면서 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양제가 경고를 날리죠. 너네들 내년까지는 들어와서 인사를 해라.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라고 했는데 갖다 바치겠다라고 대강 말만 하고 안 갖다 바쳤었어요. 고구려가. 그래가지고 정말 열받은 수양제가 초강대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고구려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쳐들어가요. 이때 당시 초강대국의 힘을 진짜로 보여주는데 전투병만 113만 3,800명.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쪽 역사 기록과 우리나라 역사책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보급부대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쯤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수군은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초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이 육군 전투병 113만 명이 출동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대 출동, 2부대 출동, 3부대 출동, 제일 마지막 부대가 출동, 첫 부대에서 마지막 부대가 출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40일이었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정말 무지막지한 나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진짜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미국이 쳐들어왔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형세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에 반해 고구려는 아마도 인구는 3, 400만 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나라는 인구 5천만 명입니다. 한 10배쯤 많고 맞서는 고구려군은 한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인구의 10분의 1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한 3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고구려는 수나라만 막을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도 막아야 됐으므로 이 35만 명을 전부 다 투입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수나라의 전략을 한번 보면 수나라의 전략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육군은 수양제가 직접 이끄는 것으로 고구려의 요동성을 돌파해서 평양성으로 쳐들어가는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수군은 여기 지금 현재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평양성을 직격하는 이런 그러니까 함께 공격을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은 육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군과 육군이 함께 고구려의 수도인 이 평양성을 공격을 한다라는 작전이죠. 굉장히 괜찮은 전략입니다. 수군은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공성병기들, 나무로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혹은 육군이 먹어야 되는 쌀 같은 거를 이렇게 배로 이렇게 운반을 해주면 굉장히 공격하기도 편하고 또 서로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평양성이 잘 버티지도 못하는 아주 괜찮은 전략을 짰어요. 근데 이 계획대로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생이 이렇게 다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일단 이 고구려가 방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일단 이 수나라의 육군은 이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인 요동성도 뚫지를 못했어요. 고구려는 총 4차 방어선이 있었는데 이 요동성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리고 평양성의 4차 방어선까지 총 4차로 방어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의상 여기 성을 요동성 한 개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한 몇십 개 되는 그런 방어 개념의 성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방어성 중에서 요동성 하나 지금 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요동성 못 뚫고 있었고 거기다가 문제는 육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공격해야 됐던 이 수군 얘네들이 아니 뭐 같이 공격할 거 있나 평양성 따위 그냥 내 혼자 공격해도 이길 것 같다라고 단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당시에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 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의 유인작전한테 말려서 그냥 싸그리 거의 다 전멸을 당하게 돼요. 평양성을 유인해서 그날 숨어있던 고구려 군대한테 거의 전멸을 거의 다 당합니다. 그래서 수군의 전력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1차적인 계획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요동성에서 계속해서 막힙니다. 요동성에서 이 100만 대군을 이 작은 뭐 그렇게 작진 않지만 이 요동성이 한 100일 정도 버텨요. 한 3달 정도를 버티는데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요동성에 있었던 장군들과 그런 병사들이 잘 싸워준 게 가장 큰 업적인데 문제는 이 수양제가 여기서 엄청난 뻘짓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그런 명령 체계가 좀 이상하게 돼 있었는데 수양제는 자기 말고 남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면 일일이 다 수양제한테 보고를 해야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동성이 수나라 군대한테서 못 버텨서 항복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었던 장군은 요동성에 항복을 했다라는 거를 저 후방에 있는 황제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가 있고 통신 장비가 있으니까 이거 전달하는데 얼마 안 됐겠지만 이때 당시는 너무나도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달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뒤에 말 타고 가가지고 뭐 또 단계를 거치고 어쩌서 황제까지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다시 황제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 다시 그거를 전방에 있는 장군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었던 장군들한테 어떤 자율성이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간 이제 공격을 멈췄잖아요. 그러면 요동성이 다시 재정비할 시간을 계속해서 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동성이 안에서도 이걸 눈치를 챘어요. 아, 수나라 군대의 명령체계가 조금 이상하구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장군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좀 불리하다 싶으면 항복한다 하고 시간을 좀 때우고 뭐 이런 식으로 요동성도 조금 꾀를 부려서 막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동성 병사들이 잘 막은 것도 있는데 수나라 군대가 명령체계가 이상해서 좀 바보짓을 했다라는 것도 요동성이 잘 방어한 그런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11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먹이려면 식량이 어마무시해서 일단 빨리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수양제는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3만 명 중에서 특공대 30만 명에서 35만 명을 새로 뽑았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이 35만 명 일시에 평양성으로 달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35만 명이 책가방 메고 와 하면서 돌격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수많은 방어선들이 얘네들은 뭐야 하면서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싹 보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35만 명이 바로 30만 명이 바로 평양성에 가게 되는 평양성으로 가서 이 30만 명이 평양성을 죽인다라는 작전이었죠. 문제는 수나라 군대는 육군은 아직까지 수군이 전멸된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별동대들은 자기가 평양성에 가면 수군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라는 게 일단 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제 요동성에서 평양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대강 계산해서 100일 동안 먹을 한 석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직접 들고 가라고 해요. 100일 동안 먹을 거니까 쌀을 직접 들고 조리 도구도 들고 가야 돼요. 이거를 군대 행군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도 군대 행군하면 죽거든요. 그 20kg 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 한 50kg 좀 되는 걸 들고 이제 걸어가거나 뛰어가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들고 가겠냐라는 얘기지.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평양성 앞까지만 가면 평양성 근처에서 뭔가를 훔쳐 먹어도 되고 어차피 전쟁이니까 아니면 수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군한테 그냥 물자를 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받은 식량을 다 버리고 평양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였던 거지. 한마디로 얘네들 먹을 게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평양성을 공격하러 갔다는 게 좀 큰 문제였죠. 을지문덕 장군은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은 거짓으로 수나라 군대에 항복을 해서 수나라 군대 안을 일단 한번 돌아봐요. 수나라 별동대 애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거짓으로 항복해서 수나라 군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당시에 별동대를 이끌던 우중문 우문술이라는 장군은 수양제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적의 총대장인 을지문덕이 오면 사로잡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명령대로 을지문덕을 잡아서 죽였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감독관으로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우중문 우문수를 감독하기 위해서 수양제가 또 따로 보낸 얘네들을 못 믿으니까
따로 보낸 감독관 유사룡이라는 사람이 얘네들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큰 나라의 군대인데 우린 중국의 대중국의 군대인데 작은 나라의 장군 왔다고 이렇게 애를 죽여버리면 이 장군을 죽여버리면 우린 큰 나라로서 이런 신뢰를 잃는다. 큰 나라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유사룡이 우중문과 우문술이 을지문덕 잡으려고 했던 걸 말렸어요. 감독관이. 그러니까 감독관이 말리니까 아무리 총대장이라지만 얘를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또 3차적인 문제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군 전멸했고 먹을 건 없고 을지문덕이 왔는데 기껏 왔는데 놔줬어.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는 몇 가지 지금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몇 가지 실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시를 받은 우중문, 우문술은 평양성에서 후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성에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군이 전멸했다는 걸 알았고 평양성 주변에도 역시나 을지문덕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 일대의 모든 논밭을 불사르고 먹을 거를 없애버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수나라 군대는 평양성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요동성에서 평양성까지 역시나 먹을 거 없이 내려와서 고구려 군대와 7번 싸웠고 이제 뭐 역시나 계속 먹을 게 없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몇십 일을 굶었을 수나라 군대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를 당연히 고구려군이 곱게 놔줄 리가 없죠. 계속해서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군이 막 그런 나타나서 괴롭히고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천강 일대인 살수에 다다르자 고구려군은 전력을 다해서 총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수나라 군대가 이 강의 한 절반쯤 건넜을 때, 그러니까 강물 같은 걸 건널 때는 아무래도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죠. 이때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수나라 군대를 공격을 했는 거죠. 수나라 군대는 한 30만 5천 명이었는데 이때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고 살아 돌아간 사람은 약 2,7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싸움이 있었던 뭐 민족 기록화라고 봐주시면 되죠. 흔히들 살수대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뭐 살수에 뭐 을지문덕 장군이 뭐 댐을 쌓아가지고 그 댐을 폭파시켜가지고 그 뭐 물이 급하게 흘러서 뭐 수나라 군대를 없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댐을 당시의 기술로 일단 쌓을 수가 있는지가 일단 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그 짓을 굳이 안 해도 수나라 군대는 이미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갈 때쯤 화살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얘네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댐설은 이제는 사실상 거의 거짓으로 판명된 거기 때문에 믿지들 마시고요. 아무튼 을지문덕 장군이 강을 건너가는 수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2,700명만 돌려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있는 을지문덕 장군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을지문덕의 이제 기록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치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로 쳐들어올 때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딱 막아주고 마치 또 이렇게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은 반짝 그런 반짝 삶을 살았는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고구려의 총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귀족이었을 걸로 짐작이 되고 그 이전에도 엄청난 공을 세웠을 거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공을 세웠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지고 있는 평가는 짐작하시겠지만 조선의 이순신 아까도 얘기했고 고려의 강감찬 등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의 장군 중 최고로 평가가 됩니다. 아마 조선의 이순신과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는 장군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싸워서 그냥 버텨낸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살수대첩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장군들 중에서는 단연 탑 오브 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을지문덕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고구려가 멸망당했으면 밑에 있었던 백제나 신라 또한 수나라한테 먹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수양제의 성격으로 보나 뭐로 봤을 때도요.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해도 될 만한 우리의 위인이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을지 훈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배 이름 그러니까 해군이 쓰는 배 이름에도 이 을지 문덕함이 있을 정도로 뭐가 을지가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뭔가 을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서울에 을지로도 있고요. 대부분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수양제는 너무 열받아서 다시 3차로 고구려를 침략을 하는데 너무나도 백성들을 괴롭혔고 나라의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또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에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 한번 잘못했다가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수양제는 자기의 그런 호위 병사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수양제가 했는 짓거리를 생각하면 그 정도 죽음도 곱게 죽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을지문덕 장군과 이 수나라 수양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면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더욱 감탄하실 거고요. 수양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아마 감탄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을지문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